9, 8, 7, 6, 5, 4, 3, 2,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기세병원에서 근무 중인 신경외과 전문의 우종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비욘디에 출연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척추 수술에 있어서 척추 수술 분야에 있어서 특히 수술이냐 시술이냐 내시경이냐 이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차이점과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긴 한데 오늘은 요추부 즉 허리에 관한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현재 척추 수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척추 수술 요즘 퇴행성 질환 때문에 퇴행성 질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많아지고 오래 사시면서 여러 가지 병을 많이 앓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히 퇴행성 질환, 무릎 관절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퇴행성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척추 수술 빈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몸이 나빠지기 전에 빨리 돌아가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점점 오래 사시면서 아파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척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수술이 어떤 것이 수술이고 어떤 것이 시술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리타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술이란 우리가 어떤 병변이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이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병변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뇌수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 쪽도 수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겪게 되는 그 맹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을 할 때는 병이 생긴 부분을 해내는 것을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부위를 제거한다. 여기 보시면 이상 부위를 제거를 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척추 같은 경우에는 뼈나 그 내부에 있는 신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정상 조직을 통하지 않고는 열지 않고는 그 안까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은 이런 의미이고 시술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시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시술이란 최소한의 상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바늘구멍 아주 작은 바늘구멍 정도의 크기의 상처를 통해서 내부로 우리 몸 안의 병변부로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레이저를 사용을 한다든지 고주파를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병변 부위에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약물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훨씬 상처가 작고 상처 크기가 작고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제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단점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과 시술의 차이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수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허리 병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수술명은 추간판 제거술 혹은 후궁절제 감압술, 유압술 등이 있을 수 있고 시술은 이에 반해서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그러니까 신경차단술은 일명 시골의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뼈주사라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시술에 포함되기는 일반적인 의미상 시술에 포함되지는 않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신경성형술, 그다음에 신경공 확장술, 수액성형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인 것, 무언가를 그러니까 정상 조직을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히고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리고 병변 부위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적인 술식입니다. 그렇지만 시술은 최대한 정상 구조물을 보존하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수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칼, 그리고 드릴, 펀치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도구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시술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 내용들은 바늘, 고주파, 레이저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감압, 유압, 고정 이런 술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시술은 탈신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영어로 디너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우리나라 말을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탈신경이라고 적었는데 신경을 뭐 마취를 시킨다든지 신경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거, 신경이 부어오르고 신경이 많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탈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는 내부를 직접 보기 때문에 병변부 이상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직접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이제 아주 미세한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부를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직접 확인보다는 병변부에 접근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엑스레이를 직접 계속 보면서 병변부에 접근을 한다든지 초음파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변부를 직접 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병변부까지 도달을 해서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수술과 시술이 완전히 따로 놀았습니다. 이게 많이 째면 수술, 바늘만 찌르면 시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술식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점 경계가 모호해지고 수술과 시술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이런 그러니까 시술처럼 간단하게 작게 째고 하면서도 병변을 확실히 제거해주는 이런 시술 방법, 수술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의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조직을 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상 조직 중에서는 이제 근육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후관절, 척추뼈에서 여기 뒷부분 연결되는 부분,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여기 후궁판이라고 하는, 여기 확대 좀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후관절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 조직을 파괴가 동반되게 되고, 한번 수술을 해서 그런 정상 조직을 파괴하게 되면 이게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비가역적이다, 이런 단점이 있을 것이고, 불안정성, 후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척추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그런 병이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점점점 진행이 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우리가 미세현미경화 추간판 제거술이라고, 디스크가 생겼을 때, 터졌을 때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척추 모형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디스크가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상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데, 뒤쪽에서 그 후궁판을 절제를 하고 뼈를 조금 깎아내서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제거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고, 이런 수술을 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로 여기 뼈 모형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렇게 후궁이라는 게 이 뼈 척추 뒤쪽에 있는 뼈 부분인데, 여기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위아래 뼈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겹쳐져서 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신경 쪽이 보이지가 않고 신경을 완벽하게 감싸고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궁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잘라내야 안쪽에 신경을 보고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제하는 부분이 여기 사진에서 보실 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이 정도를 절제를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인생은 미완성님, 디스크는 4단계 중 2단계, 2, 3, 4 여러 가지가 예, 뭐 질문 있으시면은 그 이후에 질문해 주시고요. 샌드길님 안녕하세요. 예, 동영상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술하는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서 요건 아니고,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뿐만 아니라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신경관이, 후관절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이 인대, 황색 인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가 점점점 두꺼워져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많이 심하게 좁아져 있을 때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넓혀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궁 감압술인데 그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예, 노인과 아이들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주님, 수술할 때와 시술할 때 마취 방법이나 시간이 차이가 나느냐? 예, 수술할 때는 마취를 보통 이제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시술을 할 때는 대부분 바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 그 찌르는 부분만 마취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무래도 수술이 좀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보통 일반적인 시술의 경우에 뭐 시술마다 다르지만 가장 흔하게 하는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뭐 좀 열심히 오래 한다 했을 때 30분 정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는 30분 이상, 뭐 오래 걸릴 때는 한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수님, 허리 디스크가 심한 편인데 발등이 저리고 시린 거, 예, 허리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리고 저린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찰을 받고 검사도 해보고 해봐야 확실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이들님, 척추 측만증이 없지만 측만증처럼 허리가 휘어지면서 아픈 거면 디스크 상태가 안 좋은 것인가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측만증이란 것은 허리가 휘어진 것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는, S자 곡선을 그리듯이 휘어져 있는 것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휘어진 것이 없는데 휘어졌다, 이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어폐가 있는 것인데, 디스크가 터져 나왔을 때, 우리가 디스크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느 자세를 취하면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면서 사람 몸이 저절로 반대쪽으로 안 아픈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디스크로 인한 디스크 성측만증 상태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생은 미완성님, 디스크는 4단계 중 2단계이고 2, 3, 3, 4, 2, 3, 4, 5, 3, 4, 4, 5번 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많이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은 자, 어떤 약이든지 뭐 많이 쓰시면은 좋은 약이고, 적절히 쓰면 좋은 약이고 과하게 쓰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약물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3가지 정도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신경을 마취시켜주는 마취약, 그리고 신경 유착을 풀어주는 유착 해리제,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해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각각 약물 각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고용량을 여러 차례 사용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단 일시적으로 오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하게 사용을 했을 때는 몸 안에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는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횟수로 20번 정도 맞으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얼마나 자주, 혹은 이제 뭐 며칠마다 한 번씩, 그리고 몇 차례 맞고 휴지기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 군데를 정해놓고 그 병원 선생님과 꾸준하게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너무 과하게 맞을 경우에는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M님,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 이제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파더님, 멀티플 스파이널 에피듀랄 라이포마토시스, 이건 이제 척추 내에 지방이, 원래 신경 주변에 지방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과하게 차서 신경을 압박하는, 신경을 누르는 상태를 신경강내 지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자신데, 지방증으로 인해서 하지마비로 후궁절제술 2회 후궁뼈 4개 절단하셨는데, 수술 후에 마미증후군이 생기셨네요.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가셨는데 수술을 하셨고, 감각이 둔해지셔서 욕창이 자꾸 발생한다.
이게 이제 신경이 심하게 압박된 상태에서 신경 손상이 온 상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경이 빨리 감각이 빨리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신경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 의사의 능력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감압을 해서 회복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되살아나는 것은 환자 개인의 회복력과 또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신의 영역입니다. 다만 감각이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경을 계속 주기적으로 자극을 해줘서 신경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방법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재활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니까 척추 재활을 하시는 그 병원에 내원하셔서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민희님은 허리 쪽이 안 좋으신데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운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운동 치료는 이제 초기 디스크, 초기 퇴행성 디스크, 초기 요통이 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하게 유발된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 더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디스크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운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런 허리 상태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디스크 상태가 어떤지, 많이 튀어나와 있는지,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운동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뭐 결론은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병원 와서 검사하고 진찰받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질문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설명드리다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후궁 강압술만으로 신경관을 넓혀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이렇게 뼈가 어긋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압술, 이렇게 속칭 허리에 철심 박는 수술이라고 하죠. 이런 수술을 통해서 어긋난 뼈도 바로잡고 신경이 눌리는 것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에 대해서, 시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하게 된 가장 최초의 뭐 방법, 최초의 시술 방법이랄 게 이런 신경성형술이라는데,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 시술을 개발을 해서 뭐 떼부자가 되셨을 것 같은데, 라츠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널리 퍼뜨렸는데,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거나 협착증이 있거나 이럴 때 그 병 자체를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보다는 우리가 꼬리뼈 쪽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바늘을 찌르고, 그 바늘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이 관이 병변부, 협착증이 있고 디스크, 허리 여러 개의 분절 중에서 병변이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약물을 뿌려줌으로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이 부은 것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좋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통증 조절 방법인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뭐 오면 수술 말고 시술로 안 되냐, 시술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하는 단계에 대해서 널리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꼬리뼈 쪽으로 바늘을 찌르고 관을 넣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관이 어디까지 위치를 해야 될지 찾아서 거기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약물을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부어있는 신경이 붓기가 빠지고 염증을 씻어내준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술 방법에 이어서 이제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 이전에 했던 라츠 박사가 개발한 카테타는 그 시술용 관은 직접적으로 조작이 좀 힘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리기가 힘든데, 그것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서 상용화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부피가 크긴 하지만, 관의 크기가 크긴 하지만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달고 있다. 이래서 내비 카테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신경성형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내비게이션 카테타 끝에 이런 풍선을 달아서 풍선을 좁아진 부분까지 올려서, 끝에 카테타를 올려서 풍선을 부풀렸다
이렇게 부풀렸다 움츠러들었다 하면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 좁아진 부분을 이론적으로 넓힌다, 좀 넓혀준다, 신경하고 주변이 유착돼 있는 부분을 이제 떼준다, 이런 방법이 이제 풍선 신경 성형술입니다. 뭐 풍선을 가끔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풍선을 넣어놔서 거기를 넓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다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운동은 이제 뭐 상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민희님,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인데 중간중간에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야죠. 하면 좋죠.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생각보다 무리가 많이 갑니다. 서 있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서 있는 자세는 허리에만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 그리고 다리에 이렇게 나누어서 힘이 분배가 되는데, 앉아 있는 자세는 엉덩이 쪽과 허리 부분에만 힘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디스크에 무리가 됩니다. 특히 땅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안과랑 무릎 꿇고 있는 앉아 있는 자세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4-50분 수업하고 나면 10분은 일어나서 뛰어놀도록 하잖아요. 그 시간에 뭐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린 아이들의 허리 척추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고 허리에 좋은 운동을 주기적으로 코어 근육 강화 훈련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산다님, 오른쪽 허리인지 엉덩이 쪽이 당기고 3일 전부터는 종아리가 당기고 저런 느낌,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뭐 젊은 편에 속하신다, 그리고 급성으로 증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탈출, 디스크가 쉽게 말해서 디스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심하시다면 뭐 MRI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청경님, 다한증에 대해서는 보통 뭐 신경외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흉부외과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흉부외과, 일반외과에서 많이 하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분야와는 달라서 다음번에 다른 좋은 선생님 모시면 한번 질문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Physical Strength Conditioning, Winning Mentality 님, 팔굽혀펴기 하면 허리 디스크가 오나요? 뭐 팔굽혀펴기 한다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경성형술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수액성형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액성형술이라는 것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때, 누르고 있을 때 그 튀어나온 부분을 고주파를 사용을 해서 응고시켜서, 녹여서, 응축시켜서 크기를 줄여들여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직접 보고 디스크를 떼내고 잘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늘을 찔러서 그 바늘을 통해서 가느다란 그러니까 고주파 전선을, 그 극선을 집어넣어서 연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간 상태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이 튀어나온 디스크 부분을 응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동영상은 각각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온 제품 홍보 동영상인데, 이게 뭐 뒷광고는 아니고, 여기에 돈 받은 건 없고, 요즘 이런 뒷광고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예쁘게 만든 동영상을 이제 게재한 것이니까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 제품만 했다고 해서 욕하지는 마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 내부로 바늘을 찔러 넣고, 이렇게 바늘을 통해서 고주파 극선을 원하는 위치까지,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까지 위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응축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떤 과장 광고 이런 것처럼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처럼 예쁘게 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방면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바늘을 찔러서 진행을 하고, 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목 앞쪽을 찌른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섬찟해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진행을 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보다는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수액 성형술을 했을 때 좋았던 경험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수액을 고주파로 응축시켜서 크기를 튀어나온 부분을 줄여들여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액 성형술이 직접 잘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예전에 이 디스크 터진 조각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했던 조각을 이렇게 빼내놓은 거를 수액 성형술을 하는 기구를 가지고 직접 지져본 적이 있는데 잘 타고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특정한 병원에서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이제 추간공이라고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길목, 신경이 중간으로 내려오고 양옆으로 이렇게 다리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나오는데 요 구멍이 좁아졌을 때 밖에서 이렇게 끌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주변에 붙어 있는 뼈 조각이나 인대 같은 걸 긁어내줘서 요 구멍을 넓혀주는, 좁아진 구멍을 넓혀주는 시술 방법입니다. 이건 뭐 병원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 병원 선생님이 이제 개발자이시고 대가이시고 뭐 많이 열심히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간공 경막외 레이저 섬유륜 섬유륜 성형술, 예, 좀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텔라라고 합니다. 텔라라는 방법은 이렇게 그 내시경, 일회용 내시경인데 요걸 요렇게 넣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 불이 나오는 가느다란 카테터 관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저를 쏴주는 건데 레이저를 통해서 이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관을 집어넣고 이 내시경을 집어넣은 부분에 레이저 관을 넣어서 레이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따따따 쏘면서 디스크를 태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렇게 좀 뭐랄까 타면서 아래로 응축이 되게 됩니다. 그건 튀어나온 부분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줄어들게 되면 신경이 눌리는 것도 이제 감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 요거는 셀드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성형술이 전부 다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경성형술 기구와 모양은 동일한데 조금 더 크기가 커서 그 신경성형술 기구 내부에 또 레이저를 쏘는 관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부분을 이렇게 태워서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가라앉도록, 혹은 또 이제 요즘은 집게 같은 기구를 넣을 수 있게 돼서 작은 디스크 조각 같은 경우는 직접 뽑아낼 수도 있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술 방법인데, 요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 다른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단으로 해왔기 때문에 임강택 선생님이라고 SELD 대가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하신 거라서, 만드신 거라서 이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추간공 확장술까지 시술과 그 이후에 나온 설명드린 텔라, 셀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이제 그 이전과 이후 시술이 차이가 있는 게, 텔라와 셀드는 내시경을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직접 병변 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준에 직접 병변 부위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한다, 병변부를 간접적으로 본다, 여기에 좀 어긋나게 되는데, 그래서 시술이라는 방법도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내시경을 통해서 발전을 하면서 수술에 가까워지는 이제 수술처럼 크게 짠다는 게 아니라 시술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면서 효과를 좀 더 키우고 병변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그네님, 엎드려 누워서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하는 건 허리나 목에 안 좋을까요? 한 가지 자세를 오래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이제 사람이 누워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엎드려 있는 자세도 해야 되겠고, 이제 한 가지 자세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근육만 과긴장이 되면서 디스크에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자세를 오래 취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금글나라님, 예, 저희 병원에서 MRI 직접 촬영합니다. MRI 기계가,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은 미완성님, 디스크 합병증으로 온 신경인성 방광도 좋아질 수 있나요? 이전에 앞에 질문하신 분께서 그 마미 증후군 때문에 감각이 둔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경 손상의 영역입니다.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게 이제 소변을 보기가 힘들고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좀 찝찝한 느낌, 제대로 다 본 것 같지 않은 잔뇨감, 그리고 혹은 때로는 소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 사이에 미리 소변을 봐버린다든지 이렇게 샌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신경인성 방광인데, 뭐 마미증후군 때문에라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인성 방광은 마찬가지로 신경이 회복되어야 되고, 신경 회복이 되는 것은 사람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지만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약물 치료라든지 방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비뇨기과에서 전담으로 해서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SELD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내시경 척추 수술인데, 이 내시경 척추 수술이 수술과 시술의 중간 정도의, 뭐 수술에 더 가깝습니다. 내시경 척추 수술을 가리켜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뭐 작게 째고 하니까 이건 시술이고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하고 시술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수술의 개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병변부를 직접 보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잘라내고 우리 몸에 뭔가를 제거를 해서 넓혀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도구들도 수술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척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에 속하는데, 그 내시경 척추 수술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간공 경유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단일공 내시경 수술, 양방향 내시경 수술 이렇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공 경유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이라는 것은 자, 허리뼈가 이렇게 있으면 디스크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뼈를 뚫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 요 부분, 구멍 부분에서 구멍 부분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디스크에 직접 위치를 해서 그 디스크 자체만 빼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최근에는 이 주변에 있는 뼈 조각을 조금 깎아낸다든지 드릴로 떼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발전되긴 했는데, 기본 개념 자체는 뼈나 다른 부분, 인대 같은 뭐 특별한 절제술 없이 디스크만 바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JM님이 원장 내시경 수술이 흉터가 거의 없는데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추간공 경유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 크기가 보통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큽니다. 지름이 뭐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cm 미만의 절개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크기만 가지고도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추간공 내시경의 대가이신 최건 선생님과 안용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나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피적 내시경화 추간공 경유 추간판 제거술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게 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터진 디스크 조각들인데 외부에서 염료를 사용을 해서 미리 염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정상 신경과 비교가 잘 되도록, 분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염색을 해놓고 디스크 자체만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피가 날 때 고주파를 통해서 지혈을 시키게 되고, 이제 점점점 디스크를 제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신경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위쪽에 있는 부분이 척추신경이고 아래쪽이 디스크 공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공간에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비게 되고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 조각이 없어지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이 잘 풀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종료를 하는데, 이 부분 여기 사진이 뭐 좀 작아서 보기가 힘드시겠지만 튀어나온 디스크가 알맹이만 빼먹듯이 하얗게 쏙 빠진 상태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접근법, 이 경피적 내시경 방법에 있어서 허리뼈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위쪽 마디 2, 3번, 3, 4번, 4, 5번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추간공 경류 내시경으로 해서 시행을 하기가 좋고, 제일 아래쪽 4, 5번도 4, 5번도 가능할 수 있는데, 아래쪽 부분 5번과 천추뼈 사이에 있는 부분은 이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이 간격이 다른 부분보다 좀 훨씬 넓어서 여기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추간공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5번과 천추 사이에는 이 골반뼈에 걸려서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뒤쪽에서 접근을 하고, 일반적인 뭐 추간공 내시경 방법과 똑같은데 이 뼈 사이에 있는 그 후궁판 사이로 해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여러 신경외과 능력 좋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척추 관련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내시경 수술 방법이 단일공 내시경 수술과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이중공 내시경 수술이라고도 하고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잠시만 질문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평소에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과 뒤로 펴는 것 중 어느 자세가 허리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세를 다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앞으로 숙이고 계시면, 이렇게 숙이고 계시면 디스크가 훨씬 많이 앞쪽으로 숙일 때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부리고 다니시거나 구부리고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뒤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뭐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자, 다시 단일공 내시경 수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척추 수술을 할 때 이 후궁을 절제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신경을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후궁을 절제를 하려면 여기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상처 한 이 정도, 뭐 보통 한 마디 하는 데 있어서 2cm 내지 3cm의 절개창을 가집니다. 그래서 피부를 절개를 하고, 이 뒤쪽에 붙어 있는 피부를 절개를 하고,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이라든지 그 근막, 근육 등을 직접적으로 절개를 해서 당겨서 열어서 벌려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후궁 뒤쪽에 있는 뼈가 보이면은 그 뼈를 깎아내고, 드릴로 깎아내고, 속에 신경이 보이면 신경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착을 구성하는 그 관절, 척추뼈와 그리고 인대 등을 제거를 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는데, 그게 이제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하는 수술 방법이고, 이 똑같은 절차, 속에 들어가서 후궁판을 절제를 하고 신경 앞쪽에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이런 방법을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내시경 수술입니다. 환자분들은 뭐 내시경 수술도 시술이니까 속에 뼈는 안 깎나요? 그 디스크를 제대로 어떻게 잘 뽑아내나요? 디스크는 제거 안 하고 레이저로 태우나요?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신기술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레이저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레이저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레이저는 무조건 좋은 것, 레이저가 만능, 여기에 대한 고정관념은 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란 수술 방법은 상처를 작게 절제를 하고, 크게 째지 않고, 속에 근육을 막 찢어 발겨서 당기지 않고, 상처 피부를 절개한 그 절개창을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내시경 자체를 이 안쪽에 후궁판과 신경, 뼈,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이 보이는 상태로 해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수술 기구를 사용을 해서 후궁판에 구멍을 내고 신경을 보고 신경 앞쪽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피부 절개를 한 군데에 하면 그게 단일공 내시경 수술. 요건 이제 단일경 내시경 수술을 위한 특별한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피부 절개를 2개를 해서 한쪽은 내시경을 집어넣고 다른 한쪽은 수술 기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됩니다. 자, 테드 주님, 이상근 증후군과 척추 질환은 어떻게 판별하나요?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 우리가 증상이 디스크와 척추 질환, 디스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둔부, 엉덩이 통증과 하지 방사통,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판별 방법이
큰 질환부터 먼저 감별을 하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 이상근 증후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려면 증상이 두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뭐 MRI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MRI를 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통증 정도 병변과 맞지 않는 다른 증상이다. 혹은 MRI상에서 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을 하게 되고 이상근 증후군 자체에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엉덩이 쪽부터 해서 이렇게 다리 뒤쪽으로 그런 타고 내려가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는데 그 엉덩이에 있는 이 치골 부분 뒤쪽에 있는 근육을 이상근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근이 과도하게 근육 긴장이 유지되는 경우에 그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은 치료와 진단 방법이 동일한데 그 신경 차단술, 이상근 차단술이라는 신경 주사를 놨을 때 증상이 호전이 되면은 이제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일단 병변이 크지 않고 없고 지금 증상과는 맞지 않고 그리고 이상근 차단술을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된다. 그럼 이상근 증후군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영성님, 운동 유튜버들은 디스크가 무조건 흡수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흡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뭐 디스크가 좋아지시는 경우 저절로 흡수되고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뭐 퍼센테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환자분들께는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가 디스크가 터지고 돌출이 되면 그게 좋아지는 경우, 그대로인 경우,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10분의 1, 10분의 8, 10분의 1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 러프하게 설명드리는 거긴 한데 10명 중에 1명은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뭐 운동을 해서 좋아진다기보다 운동을 하면은 근력이 좋아지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신경차단술이라든지 통증치료, 물리치료, 여러가지 치료 또 혹은 신경성형술 이런 시술 방법 등을 해서 통증이 좋아지게 난 이후 좋아져서 어느 정도 좋아져서 버틸만하게 만들고 버티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한 10명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명에 8명 정도는 결국 안 좋아져서 뭐 서너 개월 버티다가 아프고 힘들어서 안 돼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10명에 1명 정도는 그 터진 상태에서 더 심하게 터지거나 아니면 악화가 되거나 터져 나온 디스크가 석회화 병변, 딱딱하게 변하면서 디스크 증상에서 협착증 증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흡수되는 건 아니고 좋아지는 분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자, 나그네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무릎 퇴행성 관절염 초기입니다. 교정 신발을 신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든 신발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물론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죠.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이걸 한다고 낫느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옛날 상태로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일곡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그 수술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게 내시경 안쪽에 통로가 있어서 그 통로로 수술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황색 인대 부분을 잘라내고 제거를 하고 나니까 속에 신경이 보이고 신경 옆쪽에 이렇게 터져 있는 디스크 조각이 있어서 그걸 집게를 통해서 뽑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꺾어진 그 도구를 통해 프로브를 통해서 더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제거를 하다가 보니까 좀 잘 제거가 안 돼서 이렇게 드릴을 넣어서 뼈를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후궁을 갈아내서 시야를 넓혀주고 넓힌 상태에서 이렇게 또 디스크를 더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술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뭐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도 동일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곡 내시경 수술이고 지혈을 하는 기구는 이전에 했던 그 추간공 경유 내시경에서 사용했던 고주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있던 걸 잘 제거된 모습이고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것은 구멍이 두 개, 피부 절개창이 2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강경을 할 때 우리가 배꼽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고 복강경을 집어넣고 다른 쪽에 이제 피부 절개를 하나 더해서 수술 기구를 한다고 하는 수술을 하는데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절개창을 낸다. 무릎 관절경, 어깨 관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똑같은 방법을 허리에 적용한 방법입니다. 이런 기구를 사용을 해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안 적었나요? 레퍼런스가 엄진화, 허동화, 손상규 선생님이 만드신 책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양방향 내시경의 선구자이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저술한 책에 나온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있을 때 지금 오른쪽으로 터져 있는 분인데 양방향 내시경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시경 속에다가 디스크를 넣는 것이 수술 기구를 넣는 게 아니라 내시경이 이 각도로 들어오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면서 크로스를 하면서 이 수술 기구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수술 방법의 장점은 좀 더 이제 단방향 내시경보다 단일곡 내시경보다 좀 수술하는 술자 입장에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쉽습니다. 뭐랄까 현미경 수술과 거의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진이 좀 너무 동영상이 너무 어둡게 나왔는데 이렇게 인대를 절개를 하고 나면 속에 신경이 보이고 신경 옆에 디스크가 터진 것을 뽑아내서 제거해줘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자분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내시경 수술 자체가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도구와 상처 크기 그리고 근육 손상이 적다. 이것은 장점이고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현미경 수술과 동일합니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제거된 모습이고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제 손과 수술실 시야, 수술했을 때 내시경 시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차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내시경을 고정해서 한 손으로 잡고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이 내시경 시야는 화면에 나오겠죠. 그래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반대쪽 손으로 수술 도구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영성님 내시경 수술 받는다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건 좀 과하게 너무 칭찬하시는 것이고, 예, 이렇게 드릴을 쓰고 뼈를 깎아내고 절개를 해서 속이 잘 보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 나오는데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스크의 내부에 디스크에 칼집을 넣어서 속에 너덜너덜한 터진 부분까지 제거를 하고요. 마지막에 신경이 다 펴진 것을 확인을 하고 수술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 디스크 수술을 할 때 디스크 수술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인 술식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남게 되고 흉터가 남게 되고 근육을 절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 손상이 있게 되고 회복이 되더라도 근육이 이제 찢었다가 다시 붙이더라도 그 근육 자체가 섬유화가 돼서 아무래도 부드럽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데 심하게 찢어져서 근육 손상까지 와서 꿰매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뻣뻣하고 움직이는데 불편감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판을 일부 제거하고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하고 이러면서 추간판을 제거를 하고 절제를 하고 이러면서 추간 관절이 일부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안정성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뼈를 깎고 들어갔을 때 이제 속의 구조물이 여기는 인대, 이 부분은 신경, 여기는 디스크 이렇게 서로 분간이 딱 돼서 잘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이 구조물들이 회복이 되면서 서로 떡져 붙어서 나중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디가 디스크가 터진 것이고 어디가 신경인지 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자체가 어려운 것이 재수술이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뭐 여러 가지 약물이나 수술 장비를 통해서 디스크 수술의 이런 파괴적인 면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그렇게 뭐 이제 역사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의료 영역과 척추 수술도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가장 적게 파괴적인 수술 방법이 내시경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JM님, 내시경 수술이 흉터가 거의 없다. 보통
그 추간공 경유 내시경, 경피적 내시경 수술 혹은 단일공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1cm 미만의 상처 하나, 이 정도 크기 상처가 남게 되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 1cm 미만의 상처가 2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마디를 하게 된다면 상처가 좀 더 클 수가 있겠고요. 아니, 상처가 여러 개가 남을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일공 내시경 수술을 할 경우에는 피부 절개는 하나만 하고, 피부가 이렇게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옮겨가면서 해서 피부 한 2구멍, 3구멍, 2마디, 3마디를 할 때도 하나의 절개창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도 한 마디를 할 때 무조건 2개를 절개하는 게 아니라 2마디를 하게 되면 3개를 통해서 가운데 마디는 재활용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베리타스 주님, 어머니께서 서 계실 때 왼쪽 다리가 끊어질 듯한 느낌이다. 이게 디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디스크와 협착증이 차이가 있는데, 디스크는 보통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이고, 협착증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점점 서서히 진행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통증 양상이 뭐 디스크 위치나 누르고 있는 신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자세를 바꿀 때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몸을 틀거나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뜨끔뜨끔 다리 쪽으로 번개가 치듯이 끊어질 듯이 아픈 양상이라서 누웠다 일어나거나 자세 전환을 하기가 힘든 것이 특징이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혹은 이제 앉아 계실 때는 괜찮은데 서 계시거나 걸어 다니실 때 점점점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머니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실 거고, 그런 경우에는 협착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척추 통증으로 수술이 필요할 때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각각 장단점. 예전에는 이제 저는 신경외과 의사고, 뭐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신경외과가 낫다, 뭐 정형외과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뭐 어느 과가 잘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수술 많이 해보시고 경험 많고 잘하시는 분이 잘합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자체의 특징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엔 서로 같이 개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 이러면서 뭐 별 차이 없다. 결국 어느 과가 낫냐 이런 건 없고, 누가 잘하냐, 잘하는 놈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뭐 제가 준비해 온 자료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조금 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남기세 병원 채널 통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우리 게시판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이전에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동일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주로 뭐 복잡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담당과 뭐 척추 담당이라든지 관절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질문을 의뢰를 하게 되고, 저희가 답변을 작성해드리면 그걸 게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착증, 이제 디스크에서 협착증으로 발전을 하느냐, 디스크와 협착증은 엄연히 다른 병인데, 디스크를 알았다, 디스크가 터졌다, 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다, 이런 분들은 일단 디스크 상태가 안 좋은 것인데, 협착증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디스크가 터졌다기보다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연골, 디스크가 하는 일이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받쳐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격 흡수를 하고 힘을 지탱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 몸이 그 기능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저절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척추뼈가, 관절 부분이 두꺼워지게 되고, 점점 뼈가 더 자라게 되고, 인대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게 두꺼워지면서 신경관 안으로 자라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자라 들어가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병이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상태가 나쁜 분이 점점점 진행이 돼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협착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팠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다리가 당기고 아파지고 오래 걷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코스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뭐 수술과 시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술이 뭐냐, 시술이 뭐냐,
혹은 뭐 내시경, 다른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한다는데 내시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나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러면 수술이 좋냐 시술이 좋냐 내시경이 좋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분의 통증과 상태, 환자분이 필요로 하는 이제 뭐 원하시는 것, 나는 뭐 크게 흉터는 상관없고 크게 째더라도 확실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무조건 작게 째고 나는 칼 대는 거 싫다, 시술로 해서 치료해 주시오, 이런 분들도 있고,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분의 증상을 완전히 관해시키고 좋아지게 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느냐, 이런 것을 의사가 판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진찰, 검사, 그 이후에 서로 의논, 결과 도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